안녕하세요. 황재원입니다. 저희 K정책금융연구소에서는 2025 63 대선을 맞이하여 차기 정부의 올바른 에너지 정책을 위한 재현이라는 총 4부작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지재권 매국 협약, 재벌 심부름꾼이라는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한수원의 강창호 노조위원장님을 또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강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지난주에 방송이 나가고 나서 네. 반응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회사가 좀 약간 재앙적 사장이라는 그런 좀 오명이 있는데, 제가 그 재앙적 사장 황주호 사장에 대한 언급을 좀 했더니 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도 좀 많은 분들이 제보와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늘 뭐 두 주제 중 하나지요. 체코 원전 수출도 더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의 이현주 의원께서 문재인 정부에서 유리한 프로젝트다라고 해서 큰 이슈가 됐는데요. 한수원에 오래 계셨으니까 체코에 대한 경험, 뭐 의견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현주 의원께서도 일단은 민주당의 성과를 인정하고 싶은 마음에서 했을 텐데, 일단 탈원전의 출발인 민주당에서 이제 경제 성장과 국가 번영을 주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변 동료들이라든지 국민들에게 이제 원자력 없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설파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닐까 봅니다. 어쨌든 국가적으로 경사스러운 일이고 결실을 맺은 그런 기쁜 이야기를 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좋은 취지에서 말씀한 걸로 이해하고요. 아무튼 저도 체코 원전 수출에 나름대로 기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기여를 하셨나요? 제가 예전에 노동조합 이제 그런 단체의 대표로 체코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쪽 체코의 이제 국가 노조 위원장하고 담화를 좀 했습니다. 그때 체코 노조 위원장께서 자신이 뭐 산업부 장관은 그 자리에서 경질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분이어가지고, 아 그러시냐고, 우리 한국에 이 APR 1400이라든지 완전 좋은 게 많다. 러시아의 로사톰 조금 좀 위험한 거 그런 거 쓰지 말고 우리 거 써라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해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뭐 그런데 체코 수출과 관련해서 원자력계에 좀 괴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강 위원장님께 잠깐 의견을 여쭈려고 모셨습니다. 저도 계약서 원본을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언급됐던 언론사에 언급됐던 내용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이고 그리고 제가 해결료 기술사로서 가지고 있는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체코 수출과 관련해서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 금융 지원에 관한 문제는 체코 정부가 일정 지분을 인수하면서 일단락된 것 같고요. 다음으로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기재권 문제는 아무튼 우리가 UAE에서도 경험한 것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언론사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소문으로는 3대 독소 조항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문입니다. 소문인데 기술료가 UAE 때에 대비해서 5배가 올랐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5배에 대한 이득을 주기 위해서 국산 해결료가 아니고 웨스팅하우스의 해결료를 사용한다. 또 다음으로는 유럽 시장을 한 50년 정도 웨스팅하우스에게 넘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허성무 의원께서 한번 말씀하신 기사를 한번 보죠. 예,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들을 방송으로 듣고 뉴스로도 접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확인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결료 부분은 제가 해결료 기술사, 그러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알고 있는 정보로 말씀드리면
당시 허성무 의원께서 언급했던 내용은 아마 계약을 그 기재권 협상을 체결하는 단계 뭐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리비전이 1, 2, 3 해서 최종본이 나왔다면 1, 2단계에서 있었던 단계의 이야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은 이제 그 우리가 체코한테 원전을 수출하더라도 그 체코에 지어진 AP1000에 공급할 수 있는 해결료 인프라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예, 거기는 아예 없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해결료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100%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그 우리가 미국하고 함께 개발했던 해결료는 플러스 세븐이라는 해결료예요. 예, 플러스 세븐에 관한 네. 그 한번 기사를 한번 볼까요? 예, 사진 플러스 세븐이라는 해결료고 그 해결료는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2006년에 이미 최초 장전을 했고 2006년 이후에 우리는 그 하이퍼라는 해결료로 계속 개발을 해서 인허가가 완료되고 우리가 실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이퍼 그러니까 플러스 세븐은 미국하고 함께 공동 개발을 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할 말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하이퍼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체코 원전 수출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했다는 하이퍼 세븐 뭐 연료 특징을 잠깐 뭐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해결료를 이렇게 개발을 하면 기존의 인허가라는 걸 다 하는데 우리는 최신의 코드 요건, 열수력, 그다음에 모든 사고 해석들에 대한 내용이 최신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생산 튜브의 재료들도 내부식성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고성능이 되어 있는 해결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단순히 초기에 개발되었던 연료 가디언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가디언이 지금 레벨 1이라면은 지금 우리 하이퍼는 레벨 3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 해결료 쪽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소문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4월 17일 허성무 의원께서 한 자유 발언을 보면은 유럽 수출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이 국내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내용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뭐 저도 들었지만 제가 저 계약 내용은 보지는 못했으니까 일단 조금은 언론사에서 많은 지적을 하는 거 보니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은 설명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유럽 시장을 뭐 포기한 것이 아니냐. 한 50년 정도 유럽 시장 진출 시에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뭐 이런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사실 국내에서 지난 고준위 3법을 통과시킬 때 주요 명분이 이 고준위법이 통과되어야지만 EU 텍소노미를 충족시킬 수가 있고 이 충족이 돼야지만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이 유럽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 이게 명분이었는데 과연 유럽 수출이 불가능하다면은 고준위법에 통과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네, 제가 요 부분 저도 한수원 직원으로서 그리고 유럽에서 만약에 원전을 수출하게 되면 흔한 말로 여행도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저보다 젊은 우리 회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유럽 수출을 기대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체코 말고 모두 철수하고 체코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실제로 우리 한수원에서 자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파이낸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환경적인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이라는 게 오늘 한꺼번에 한 해에 다 먹는 게 아니라 장차적으로 10년, 15년 주기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력도 키워나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제가 그 EU 텍소노미처럼 우리나라도 코리아 텍소노미로
ATF 그 사고 저항성 연료하고 고준위에 대한 해법을 정리를 했는데 모두 지금 진행 중이고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포기라는 말 이를 듣고 좀 충격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한수원의 수출 캐파가 한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체코 수출을 하면은 다른 곳 수출은 좀 어렵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슬로베니아, 스웨덴, 뭐 네덜란드에 대한 수주를 참여를 철회했고요. 폴란드도 중단했는데 그런데 또 다르게 또 중동 지역에는 집중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이제 소문이 계속 확산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행하고 이제 기후나 환경 좋은 유럽은 포기하고 흔한 말로 그 사막, 사우디 사막 같은 중동만 우리가 해야 되나? 좀 마음이 좀 서글퍼지죠. 유럽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밖으로 문 밖에 나가기만 해도 여행이 되는 거지만 사우디나 중동, UAE를 가게 되면 여행을 가려면 비행기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만 뜨거운 사막에서 일하다가 가야 되는데 저도 지금 계속 언론으로 해서 유럽 포기라는 얘기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던 슬로베니아, 스웨덴, 네덜란드를 그 철회하고 철수하는 걸 보면서 지금 너무 안타까운데 계약 내용을 지금 보지 않은 입장으로 협상 내용을 보지 않은 입장으로 뭐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 원자력 계약이라는 것이 워낙 뭐 비밀 준수를 하긴 하지만 뭐 지재권 계약이야 보통 뭐 이렇게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그 바에 따라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공개를 하고 다만 이 상대방한테 공개 전에 통보만 하면 되게 되는 게 관례인데 아직까지 한수원은 그 국회에 이런 계약서를 제출한 적이 없나요? 그래서 지금 허성무 의원께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위해서 청문회라든지 국정감사에서 이런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 사실은 이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기간인 10월을 기다릴 게 아니라 신속하게 청문회를 해서 에너지의 어떤 이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흥정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참 그 을사년에 이런 계약이 나왔다고 해서 참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웨스팅하우스의 진실은 추후에 밝혀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또 한수원 직원들 사이 또 원자력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슈죠. 그 한수원의 테라파워 투자와 관련된 논의입니다. 강 위원장님, 그 테라파워 어떠해서입니까? 그 빌 게이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설립한 그 SMR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SMR인데 그 SFR, 그 소듐 냉각 정식로로 해서 추진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회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그래도 저는 2022년도였나요? SK하고 그 SK 이노베이션 이 테라파워에 한 3천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워낙 이제 민간 투자를 그 선호하는 시각에서 이런 투자가 바람직하다, 민간 진출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뭐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네, 뭐 뉴스케일사의 두산이라든지 뭐 GS 이렇게 뭐 참여한 데도 있었고요. SK는 테라파워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 미래 에너지 산업 분야의 이제 포트폴리오로 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도 사실은 한수원이 테라파워에 투자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뭐 이렇게 새로운 신규 자금을 테라파워 쪽에 투입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SK가 투자했던 주식을 매입하는 뭐 그런 방식의 그 즉 민간 투자를 회수하는 공공 영역에서 회수하는 방식의 투자 절차를 밟고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뭐냐면 제가 한 2000년도 약 20년 전에 이제 기술사 공부할 때 그때 이미 SMR이라는 단어가 시작됐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때 스마트라는 걸 가지고 개발이 되어 있었는 상태였는데 아무튼 SMR은 앞으로도
개발이 실용화되려고 하면은 약 35년, 2035년 정도가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식회사로서 그 실체적인 그 대형 원전에 대한 실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대형 원전만큼 이익을 낼 수 있는 건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곳에 특히나 우리가 테라파워한테 직접 인수하는 것도 아니고 SK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인수한다는 차원이어서 좀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한수원 사장님과 그 SK에서 같이 하는 보도 자료인데요. 예. 2023년 4월 SK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SK 주식회사, SK 이노베이션, 한국수력원자력, 테라파워 이 네 개의 회사가 SMR 전략적 협력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특히 산업부를 보면은 SK 출신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저는 SK는 이제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부분을 100이라면 일종의 나눠 먹기를 한다. 그런데 원자력이 3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줄이면 누가 가장 이익이 될까? 그거는 SK는 이익을 보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SK는 탈원전을 해야지 이익이 되는 회사인 거죠. 근데 이번에 탈원전 백지화를 한다고 하면서 등용한 윤석열 정부의 인물들을 보면 제일 먼저 김대기 비서실장, SK 장학생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산업부 장관으로 심어놨던 이창양 장관, 역시 SK 장학생입니다. SK 하이닉스 출신이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활약하고 있는 안덕근 장관, 7년째 SK 장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SK 장학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상임 이사를 임명해 주는 겁니다. 한수원도 비상임 이사를 줍니다. 한수원에서,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비상임 이사를 하면 1년에 3천만 원 줍니다. 그러나 SK는 비상임 이사를 하면 1억 5천 줍니다. 1억 5천을 7년 동안 받아먹었던 안덕근 장관은 원자력을 위해서 일할까요? SK를 위해서 일을 할까요?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라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예. SK 케미컬 출신의 안덕근 장관님이 취임하면서 제가 사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구조 운동을 좀 했었는데요.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SK하고 한수원의 거래를 지금 이제 테라파워 지분으로 좀 하고자 한다는 건데, 이건 굉장히 불투명하고 뭔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SK가 해상풍력이라든가 이쪽 분야에 주로 이제 움직인다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SK가 투자한 지분을 신규 투자도 아니고 구조 인수 방식으로, 즉 한수원의 현금을 SK에 주는 방식으로 한다,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많은 보도 자료와 언론들이 동원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늘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소식을 띄워서 마치 그게 공공연한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죠. 늘 그들이 해왔던 방식입니다. 예, 2022년 8월 SK의 보도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보니까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SK에서 미국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그렇게 해서 테라파워 투자를 했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 규정을 찾아봤더니 이 한수원이 테라파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수원의 임원들뿐만이 아니라 모회사 임원들의 개인정보 동의까지 받아야 되던데, 한전은 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테라파워가 미국 에너지사이다 보니까 미국 상무부의 규정에 근거하면
이 인수를 하는 회사 관계자 이사들의 100%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한수원은 한수원 자체 이사뿐만 아니라 한수원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전의 이사들의 동의까지 받아야 됩니다. 예전에 한수원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반대하고 사임까지 했던 조성진 이사를 고발 조치까지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그 강직함을 가지고 계셨던 조성진 이사께서 현재 한전 이사이십니다. 아니 그분은 저기 그 모텔 사장님한테 밀려서 떨어진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강직함이 있어서 모텔 사장님한테 밀렸는데 아, 예. 이분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테라파워 지분 인수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혹시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올해 12월까지신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 왜 에너지 분야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그 민간 기업들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투자를 이렇게 좀 머뭇머뭇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 테라파워 같은 전망이 좋은 회사가 있다면은 아니 공기업들이 이렇게 투자할 것이 아니고 민간 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주에 보니까 구본무 LS 전선 사장이 해상풍력은 50년 이상 지속될 장기 사업이라고 하면서 지금이 지니까 투자의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에너지 그러니까 공기업이 약 85조, 인천시가 50조 정도 해상풍력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공공 분야를 양보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장 경제의 원칙인데 예, 요즘 그렇죠. 해상풍력 특별법 같은 거를 만들어서 민간이 다 도망가니까 공공을 끌어들이려고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뭐 안 그래도 다음 주에는 제가 그 해상풍력을 주제로 다루려고 합니다. 예, 오늘 뭐 나와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날카로운 대화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차기 정부에서는 대기업과 불편한 오해가 없는 인사와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특히 공공 영역에서 민간 사업자의 사업 기회를 빼앗는 이런 나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국 바람, 해상풍력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